안녕하세요. 경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사자소학 20번째 시간이고요. 구사에 이어서 오늘은 구용이라는 9가지의 용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9가지 용이라고 해서 족용필중, 수용필공, 목용필단, 구용필지, 성용필정, 두용필지, 기용필수, 입용필덕, 색용필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9가지 생각은 논어 게시편에 나오는 거라면 이 구형은 예기편, 옥조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래서 9가지의 몸가짐인데 오늘도 보시다시피 공통적으로 용모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용모라는 것 자체는 생각이 바르게 된다면 바르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용모죠. 그래서 9가지 생각만큼이나 9가지 이 용모가짐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자소학은 예의범절인 책임만큼 구용이라는 구절도 상당히 중시하는 생활 예절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한번 천천히 하나씩 볼까요? 자, 적용필중이라고 했습니다. 발음 반드시 용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 무겁게. 이 무겁게라고 해서 꽁꽁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신중하고 정중하게. 요즘은 층간소음 때문에 상당히 분란이 많은데요. 사뿐사뿐하게 뒤꿈치 들고 집에서 요즘은 층간소음 없도록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지만 옛사람들은 뭐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발걸음을 좀 정중하게 경도 좀 가볍게 하지 말고 어, 얌전스럽고 신중하게 좀 걸어라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다음 그럼 손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은 공손하게 손을 갖다가 막 난잡하게 하지 말고 정중하게 모아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제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면 손톱을 물어뜯거나 코딱지를 파거나 손가락을 막 여기다 낙서를 하거나 손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죠. 손을 가만히 놓지 않아서 볼펜을 떡딱떡딱 거린다거나 두드린다거나 여러 가지 있어요. 손은 다소곳하게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 정중한 태도가 아닐까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눈 모양은 어떻게 하냐?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눈 모양을 단정히 한다는 것. 우리 눈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정직한지 하여튼 상대방 말할 때 눈 못 보는 사람 보면 좀 의심이 가요. 왜 눈을 못 보지? 뭐가 그렇지? 거짓말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은 눈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눈은 항상 단정하게 내가 눈을 단정하게 한다고 해서 단정이 아니라 아마 생각이 바른 사람은 눈 모양도 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눈 모양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입 모양은 다 그칠지를 써서 입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닫고 있어야 되는 게 좋겠죠? 필요할 때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입을 닫고 있는데 여담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조금 관심 있어 보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를 슬금슬금 남녀 공학이었으니까 이렇게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고개를 돌렸는데 그 친구가 수업을 듣는 태도가 멋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멋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듣고 있었냐면 입을 허 벌리면서 정말 조만간에 침이 질질 흘릴 것 같은 그런 태도로 그다음 선생님을 흐리멍텅하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에서 정말 똑똑해 보이지 않았고 바보 연구같이 보였던 거예요. 제 눈에 순간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던 어렸을 때 마음에 그래서 외모 정말 중요한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열고 있는 모습이 집중해서 연 게 아니라 정말 바보같이 열고 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볼 때마다 입을 그 친구가 좀 닫았더라면 제가 조금 더 좋아해 줬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최대한 입을 닫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누가 어떻게 볼까 봐. 그래서 근데 뭐 여기에 적절한 예시는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입의 용모는 반드시 이렇게 좀 닫고 있는 게 좋겠죠. 우리 애들 떠들거나 사람들 떠들면 좀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이렇게 꾸중할 때 있죠. 입은 되도록이면 말 많이 안 하고 닫는 게 더 예뻐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소리는 반드시 조용하게. 맞아요. 목소리 조용조용하게 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도 여담인데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나이가 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큰 건 정말 건강하다는 증거인데, 아버지 젊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죠.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저희 식구들은 다 놀랍니다. 싸움하는 줄 알고. 그래서 가서 나가보면 대화하고 계시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어요. 뭐 불안해요. 뭔가 좀 싸우시는 것 같고, 화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목소리 큰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희 식구들은 다 조금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는 되도록이면 조용한 게 좋겠죠.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옛날처럼 목소리 크면 이긴다가 아니라 목소리 작아도 논리정연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는 되도록이면 조용히 하는 게 좋겠다. 머리 모양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똑바로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개 바르게 들어 있는 게 제일 용모에 바른 거죠. 또 이것도 여담 한번 할게요. 제가 중학교 때 단발머리를 하는데, 단발머리를 해서 이 옆머리까지 다 이렇게 반듯한 단발머리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옆머리 따라서 이렇게 하고 머리 이렇게 넘기는 게 유형이 있는지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넘기면서 지금도 웃기는데, 머리가 이렇게 되면 바르지 않죠? 그래서 이런 머리를 하고 100m 달리기를 하면 여자들이 보통 이렇게 막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그때 사춘기 때였는지 이렇게 막 달리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달리면 절대 100m가 빨리 달리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멋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머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정상이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숨 쉬는 기운 기자입니다. 숨 쉬는 용무는 반드시 조용히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하는 것이 예의다. 호흡을 할 때도 내가 뭐 비염이 환자가 있거나 천식이면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들리지만 일부러 낼 필요는 없죠. 제가 좀 공부를 서울에서 좀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뭐 공부하러 다닐 때 지하철을 좀 타는데, 음, 저는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서 공부한 적이 몇 년 있는데, 지하철에서 특히 남자분들 옆에 제가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키가 큰 편인데도 저보다 큰 분이 제 옆에 와서 서서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그 콧바람 숨소리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피해 다닐 수도 없고 너무 좁으니까, 지하철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숨소리가 유난히도 막 큰 남성분들은 정말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호흡만 했는데 이 여자가 느끼는 기분은 정말 별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숨소리도 최대한 내가 환자가 아닌 이상은 조용조용 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정말 디테일하게 사자수학에서 별걸 다 가르치죠. 그 다음 보시면 서 있을 때 용어는 반드시 덕스럽게, 좀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덕스럽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것도 참, 어떻게 서 있어야 여러분 덕스럽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덕이 막 뿜어 나와야 되는데요. 진짜 이건 어려운 건데, 제 생각에도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이 녹아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빛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는 게 제 꿈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웃고만 있었는데도 덕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제 꿈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서 있는 용모가 반드시 덕스러워야 된다가 최고봉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얼굴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장엄하게. 전 시간에는 얼굴빛을 항상 온화해야 된다라고 공자가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얼굴빛을 어떻게 장엄하게, 이게 씩씩하게 한다는 건데, 쉬워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 보이지 않는 어떤 뭔가 그 사람만의 품격이 딱 있는 그런 표정을 하는 게 좋겠죠. 우리 대통령들이 만약에 상대방의 나라의 대통령을 볼 때 얼굴빛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다 그런 거 교육받으시는 거 아시래요? 악수는 몇 초를 하시고 어떤 제스처로 말을 거시며 어떤 표정으로 웃으셔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이미지 메이킹을 다 교육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얼굴빛은 될 수 있으면 힘 있으면 좋겠죠? 장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은 반드시 씩씩하게 하는 것이 용모의 마지막 9번째였습니다. 자, 오늘 배우시는 구용을 보시면 발 모양은 조용조용 신중하게 걷고, 손 모양은 공손하게 가만히 두며, 눈은 바르게 쳐다보고, 말은 될 수 있으면 입은 닫아놓고, 목소리는 조용조용히 하며, 머리는 바르게 쓰고, 기운은 조용히, 숨소리는 조용히 하며, 서 있을 때는 덕스러우려고 하고,
이런 얼굴빛은 장엄하려고 해야 된다. 이것이 9가지의 용모다라고 해서 얘기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도 했지만 좀 좋은 모습으로 용모를 갖추는 것이 좋겠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용을 배우셨습니다. 구사와 구용, 생각이 용모에 드러납니다. 좋은 바른 생각해서 바른 행동해서 예의 바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